짤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천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한도 한에서 전체적으로 천안의 어떤 도시의 성격, 그리고 천안의 투자의 흐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두정동에서 있었고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동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대한 지역을 남들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떻게 개발을 했고 그리고 발전돼 왔고 그리고 천안의 도시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자 이제 그런 것을 알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천안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천안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천안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대전에 있는 투자자들 아니면 세종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천안에 가깝다 보니까 천안 시장에 어떤 분양권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떤 실력이, 부동산을 하는 실력이 어떤 뭐 중급 이상 또는 상급자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초보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천안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걸 보고 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천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천안 시장이 이제 뭐가 이제 천안 시장의 이제 특징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2004년도 5년도 뭐 그 당시에 부동산을 할 때는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50만을 뭐 넘는다 뭐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어떤 발전했던 도시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68만이죠. 자, 그러면 한 13년 동안 한 18만이 늘어났다는 거죠.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천안은 다른 광역도시와 달리 인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맞춰서 여러 택지지구들이 미리 도시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자, 그런 것에 맞춰서 택지지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데가 천안이죠. 자, 예전에 보시면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부동산 할 때 이미 신불당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이제 토목공사를 맞춰놨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물론 분양을 했지만, 그리고 천안 아산 신도시도 그 당시에 다 만들어놨던 택지 신도시였죠. 자, 그 밖에 용국지구라고 하나요? 용국지구, 그리고 청담동 여기 행정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검찰청 뭐 어떤 행정복합시설을 넣어서 어떤 조그만 택지지구를 만들었죠. 거기 요런 택지지구 청담동, 그 다음에 마을 주변에 택지지구를 많이 만들어 놨었죠. 자, 이렇게 택지지구를 만들어 놓고 도시개발 산업으로 바로 이제 여러분 요즘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요런 백석동, 이 백석동 요 지구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냐면,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택지지구로 만든 게 아니라 요 땅을 도시개발업자들이 하나하나 매입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매입을 해서 만든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단지들, 요 천안 브라운스톤, 백석동, 리시블, 아이파크 요런 단지들, 그리고 두정동 자체는 천안시에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택지지구로 만든 거대한 택지지구죠. 아주 상권이 활발한 상권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요것도 이제 택지지구로 만든 거죠. 성성지구, 요즘 핫한 성성지구, 그리고 업성지구.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호텔도 짓고 뭐 어떤 도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데 뭐 아직 뚜렷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죠. 천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이제 천안 시장은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완전한 옛날의 구도심이죠. 구도심. 이 철도를 전개로 도시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옛날에 이제 시청도 있었죠. 여기에 뭐 지금 도서관도 있고 천안역 주변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문화 삼성 성황구역 이런 재개발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구도심이라는 거죠. 구도심. 자, 이 구도심에서 천안이 확장을 하면서 바로 이제 복명지구 바로 요 블락이죠. 복명지구, 그다음에 쌍용지구 이런 게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개발된 택지지구죠. 택지지구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자, 요 라인, 요 철도에서 여기까지. 자, 요 라인이 바로 이제 옛날로 보면 이제 신도시였고, 지금으로 보면 신도심 구택지지구죠. 자, 이게 이제 도시가 이제 인구가 더 유입이 되면서 더 확장한 게 바로 이제 두정지구, 그 다음에 불당지구죠. 자, 그렇게 도시가 확장됐고, 그리고 50만에서 68만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택지지구가 나온 게 바로 이런 신불당, 그리고 아산 신도시. 자, 이렇게 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서 완성이 됐다. 자,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이제 그 광역시에서 그 제일 뜨는 지역이 뭐냐면 구도심, 그 뭐 어떤 행정 그 복합 시설이 있는, 그리고 지하철이 다 깔려 있는 그런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핫했죠. 자, 뭐 대전에서는 뭐 숭어리샘, 그리고 탐방동, 이편한 세상, 여러 재개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 대구에도 그런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했는데, 천안시장은 택지지구 중심으로 아파트의 그 개발이 활발했다.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보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구도심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도시가 더 외부로 확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더 확장을 해버리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장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성동, 뭐 원성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쪽 지역에 이제 재개발까지 사업이 어떤 사업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갖게 되는데, 천안은 기본적으로 이 선호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저도 여기 오래 살아봤고, 뭐 저희 그 누나도 살고 있지만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천안은 저희 고향에서도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도시인데, 제가 원래 그 천안에 세종에서 살라고 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은퇴를 하면 천안에 살라고 했습니다. 뭐 거리상으로 좋고, 그리고 뭐 도시도 살기도 좋고, 또 그 아는 지인들도 많고, 또 그럴 정도로 좋은 도시인데, 천안은 뭐랄까, 이 구도심, 이 철도를 경계로 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선호도가 뚜렷하고, 어떤 그 도시의 인프라가 뚜렷하게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도심이 가장 큰 도시가, 신도심 택지지구가 이렇게 옆으로 확장을 하면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대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게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아야, 어떤 도시의 발전 과정을 알아야 어떤 큰 시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그 분양권 사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단타 칠 생각 하지 마시고, 도시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나, 그리고 어디가 중심인가, 그 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대전은 보시면 이 유동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경계로 이게 구도심 아닙니까? 중구니까. 그리고 여기 중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급이 확대가 이쪽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옛날 그 단독주택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서구에 택지지구를 만들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택지지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은동, 반석동으로 간 거죠. 자,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이제 대전하면, 대전의 어떤 구도심 하면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중구, 뭐 동구, 그 다음에 서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시는 바로 이제 도안신도시죠. 도안신도시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경계를 보면 대전은 도안신도시보다는 어떤 구도심 택지지구와 원구도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구도심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자, 그 도시가 강하다는 거죠, 대전은. 자, 그래서 뭐 대전 분들도 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안으로 이사 가면 좀 교통이 불편하다. 여기 뭐 지하철도 없고, 그리고 인프라도 약하고. 자, 그렇지만 다시 천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시 천안으로 가면 천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대전은 지하철 노선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안을 보시죠. 천안을 보시면 이 철도를 경계로 뭐 면적으로 보나, 어떤 그 택지의 그 조성 시기로 보나, 이쪽이 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개발이 늦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천안은. 자, 그리고 천안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산업단지죠. 천안의 발전 성장 엔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이죠. 삼성 전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삼성 전관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전관과
이쪽에 또 삼성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자, 두 개죠. 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아산에 그 현대 공장이 있죠. 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대기업이 있어서 바로 그런 성장의 동력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그리고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다 이쪽으로 쏠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안의 직주 접근성이 강한 곳은 바로 불당지구, 신불당지구, 백석동, 성성지구가 되는 거죠. 직주 접근성이 강한 지역이 바로 이제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소도시에서도 소도시 뭐 이런 뭐 68만도 뭐 소도시죠. 광역도시는 아니니까. 그 소도시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그 직주 접근성입니다. 직주 접근성입니다.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어느 도시든지 직주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여기서 여기 원도심에서 멀진 않지만 가는 거리가 계속 막히니까 짧은 거리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는 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주를 봐도 청주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 그 홍덕구에 복대동인가요? 자, 그쪽에 있고 거기 그 청주 아파트에 가장 잘 나가는 GL 프로지오인가요? 뭐 그 아파트가 바로 하이닉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중소도시는 바로 이런 그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직주 접근성으로 발달을 하더라. 자, 그런 점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청이 또 여기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시청이.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산 쪽에 이쪽에 공장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쪽 지역 불당, 신불당 쪽 그리고 요 KTX 여기 주변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아산과 천안의 경계라는 거죠. 자, 아산과 천안을 합치면 100만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자, 그 두 도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산은 공장은 많은데 마땅한 주거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산 신도시를 만든 거죠. 아산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배방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배방 택지지구라고 해야 되죠. 뭐 옛날에 그 뭐랄까요? 면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배방면에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그렇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아산 신도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기 선문대학교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이쪽 KTX역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두정동, 백석동, 그다음에 불당동.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쌍용동은 이제 오래된 구심이고, 자, 오래된 구심입니다. 이 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철도를 경계로 해서 이게 이제 전철인데 사실 천안의 전철 노선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다. 뭐 내부선을 타고 다닐 수는 있는데 버스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이걸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는 없는 거고 거리가 엄청나니까. 자,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철도 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이게 옛날 택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쌍용동도 옛날 택지지고, 복명동 옛날 택지지고. 자, 그러다가 이제 50만이 이제 넘으면서 이제 천안시청이 이사 오면서 이 불당동 그리고 두정동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도시가 50만의 도시를 만들었고 68만으로 갈 때 이제 이 앞쪽으로 신불당을 만들고 아산 신도시가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는 역시 이런 중소도시는 어떤 그 산업 지역에 있는 개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또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상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거지도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천안시장을 이해를 하려면 천안과 아산은 같은 도시이다. 같은 어떤 서로가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아산의 공장에 사시는 분이 아산에 사시는 게 아니라 천안에 사시는 분이 천안에 있는 분이 또 아산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천안을 선호하다 보니까 바로 이 지역이 이제 많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지역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새로운 택지지구를 만들다 보니만 어떤 새로운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그 인프라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호했지 않았나. 자, 그러면서 이제 깔끔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산 신도시와 불당지구
호반 서밋 이런 아파트들이 강세를 부릴 수 있는 건 KTX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부부도 있더라는 거죠.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남편이 부인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그 선호했다는 거죠. 이 KTX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확장을 했는데 이 도시가 확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산 신도시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이쪽은 구도심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영국지구나 뭐 청담지구 이쪽은 너무 외지니까 자 뭐 이거 뒤가 논바닥이고 어떤 인프라의 접근성, 도시의 연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KTX역을 경계로 해서 아산 신도시 쪽으로 계속 확장을 했다. 자, 그리고 옆에 또 배방 신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탕정지구 요 분양이 좀 핫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분양권이 뭐 좀 거래도 됐고 뭐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가 전매 제한이 풀렸나 안 풀렸나 모르겠네요. 자, 4.65대 1. 자, 이것이 자 42.76. 자, 이 지역도 이게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위치상으로 보면은. 자, 왜 그러냐면 자, 요 아파트에 사시는 배방면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수요가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자꾸 천안 쪽으로 붙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그런 수요가 있어서 프리미엄이 다소 좀 형성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두정동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두정동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당동, 이 신불당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안시장은 5년 이전에 이제 분양권이 핫해도 뭐 그전에는 분양권이 어떤 프리미엄을 크게 갖는 시장은 아니었는데 행정복합 도시를 이제 그 연기면에 유치를 하면서 충청도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핫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또 이렇게 그 인구가 확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불당 지구에 이제 프리미엄이 몇천, 뭐 한 3천, 뭐 많게는 5천까지 붙었나요? 뭐 그 정도로 붙어가지고 천안 사람들이 놀랬죠. 우리 천안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구나. 어떤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죠. 아주 그 특이한 시장이었다는 거죠. 분양권이 붙는 거. 요즘 뭐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3천, 4천 올라도 한 5천까지 갔나요? 뭐 7천? 7천까지는 아니고 5천 이상은 5천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이 아이파크, 동일 하이빌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정동 택지지구의 가격이 또 뗐었고, 자,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오면서 2015년도에 이제 이런 그 불당 호반 서밋플레이스 이제 이런 시장이 오면서 확 달라진 거죠. 뭐 4억짜리가 7억이 됐다. 이제 몇 억이 올라간 겁니까? 뭐 한 3억이 올라간 거죠. 3억이 올라간 그런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시장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구매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 삼성 다니시는 분들, 뭐 여기 대기업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연봉이 세니까 구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새 아파트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런 구축들이 이런 구축을 팔고 예를 들어서 두정동에 2억 4천짜리를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구축들이 지금 1억 5천밖에 가지 않습니다. 1억 5천짜리 팔고 1억을 더 얹어서 이 두정동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는 이사를 안 가더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상.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땅도 원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이 많은데도 안 이사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친한 분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천안은 뭐 그렇게 아파트를 사서 올라가는 지역이 아닌데 내가 굳이 1억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런 점들이 그 투자자들을 어렵게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구축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주로 이런 그 신축들 또는 준신축급으로 입지 좋은 준신축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성성지구라고 하나요? 이 지역도 여기에 도시개발지구를 이 택지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했는데 이것도 개발이 된 게 뭡니까? 앞에 삼성 SDI네요. SDI가 있고 그다음에 두정동 상권이 있고 입지가 나름대로 좋다는 거죠. 입지가 나름대로 좋다.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싹 좋은 지역은 아닌데, 뭐 공장에 이 삼성 정관, 뭐 옛날에 삼성 정관 이 앞에서 나오는 어떤 그 또 오염 물질도 있을 텐데, 뭐 굳이 꼭 좋은 건 아닌데, 공장 앞이 좋은 건 아닌데, 요 차암동 쪽에도 아파트가 있지만은 이런 아파트들이 그 공장 주변에 있는 건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여기에 어떤 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요즘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정동 아파트도 보시면 뭐 가격을 한번 보시죠. 그나마 이제 한성 이 아파트가 그래도 예전에 인기 있었던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도 보시면 3년차 보시죠. 이렇게 한번 2010년도 뭐 2008년도 9년도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요? 이게 2억 한 천 정도 됐네요. 2억 천이 한 2억 6천, 5천 뛰기가 나오는 거죠. 이 천안 아파트는 이게 요 정도 가격 뛰기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구축이 되면서 내려왔다. 새로운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방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들이 올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머니를 돌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대전시장처럼 천안시장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일단 인구 규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투자자들만 들어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실수요자가 받아주고 또는 제2급, 2진, 3진급 투자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에 1진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2진, 3진이 들어오냐 이거죠. 1진도 들어가길 꺼려하는 아파트인데 2진, 3진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때는 2006년도에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갔는데 2진, 3진이 들어오고 실수요가 받아줄 수 있느냐. 지금 어쨌든 인구는 감소하는 시기인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뭐 몇천대 될 바에는 뭐 수도권 시장 가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유튜브에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부한 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뚜렷하게 어떤 자기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뚜렷하게 지역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내 물건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뭐 그런 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천안에 들어갔다, 투자자가 포항에 들어갔다, 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무작정 투자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뭐 초창기에 유동성 머니, 작년만 해도, 올 초만 해도, 뭐 대전이 뜰 때만 해도 뭐 대전 시장에 모든 화력이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다음에 그 투자자들이 또 울산으로 가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막 전국이 다 뜨겁지 않습니까?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뜨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뭐 뒤따라 이렇게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렇게 어떤 계속 뒤따라 들어오는 수요가 있기에는 천안시장은 좀 작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얕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신축 또는 뭐 분양권 들어가서 단타 치고 뭐 그렇게 그런 투자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뭐 그것은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그렇습니다. 천안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전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 투자자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천안의 시장은 어떤 투자의 상품에 조금 제한이 있다. 한정된 어떤 종목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대전과 같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이 업그레이드하는 시장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에 천안의 아파트는 완전한 저평가였습니다. 2006년도, 그래서 뭐 2009년도까지 한번 시장이 어떤 저가 아파트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저가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복명동 천설 아파트, 뭐 이런 21평 아파트, 복명동 천설 아파트, 이런 21평 아파트들이 8천만 원 했습니다. 8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이 얼마 갔습니까?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1억 4천까지 갔었죠? 이 아파트가. 자, 보십시오. 이게 8천 가던 게 1억 4천을 갔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시장이 있었다는 거죠. 천안은.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추억이. 자, 그런데 천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파트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예를 참 많이 드는 아파트인데 바로 천안시장의 아파트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여주는 아파트입니다. 아마 구축들이 다 이런 사이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한번 보시죠. 자, 이 아파트 똑같지 않습니까? 요런 그 아파트들이 한번 2006년도에 그 서울에서 온 그 갭 투자자들 뭐 그때는 뭐 500, 1000, 한 뭐 몇백 가지고도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구축이 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천안에 있던 이런 구축들이 전체적으로 대전과 같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것은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데 갭투를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못하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천안의 수요, 천안과 대전은 틀리다. 어떤 인구의 규모나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 또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사시는 분들이라 이주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거죠. 자, 그런 보수적인 성격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축이 이제 투자하기가 예전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예전은 2006년도에는 이런 구축을 투자해서 커다란 수익을 봤는데 그런 건 어렵고, 자 이제는 양극화 시대의 어떤 적인 그 고소득군들의 어떤 소비력 있는 층들의 그런 물건들을 이제 미리 확보하는, 선진입해서 미리 확보해서 그런 실수요자에게 넘기는 시장이 이제 천안시장으로 보고, 자 이런 신불당이 이제 먼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까지 갔나요? 백석동 뭐 이런 아파트, 또는 뭐 이 두정동의 어떤 그 새로운 분양권 시장 뭐 이런 시장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성성동 시장으로 갔는데, 자 이제 성성동 지구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지역을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게 다 논이었습니다. 논. 자 이게 업성지구 이쪽은 다 택지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1차 개발을 한 거죠. 이제 이쪽으로 쭉 뻗어 나가겠죠 앞으로. 자 이 지역이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삼성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삼성이 바로 앞에 있고, 두정동 상권. 자, 두정동에는 제가 무슨 뭐 쇼핑을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 먹거리 상권이 좋습니다. 그 외식할 수 있는 먹거리 상권이 좋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성동까지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안시장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천안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내고 그리고 취득세 4% 내고 뭐 그러면 별로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트렌드는 그런 그 어떤 투자 기법으로 이제 지방시장에 접근하면 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그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천안시장을 접근할 바에는 수도권 시장으로 달려가는 게 낫죠. 차라리 수원시장이나 수도권에 아무거나 사도 요즘 수도권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계속 서울 도심에서 그 외곽으로 밀려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물건들을 선침해서 뭐 투자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예, 천안시장은 우리가 그 아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천안시장도 좋은 아파트라면 좋은 아파트, 앞으로 그 가치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차가 짧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장기로 가져가서 크게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런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